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거 예. 이게 제 뭐 한줄평 역사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뭐 애증의 한줄평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약간 저는 이제 억울해서 어차피 또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네네네. 이게 제 딴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말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위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위와 상승이 다른 게 상승은 위로 가는 방향과 동선을 얘기하거든요. 하강이라는 것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미학적으로 보는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을 보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항상 계급이라는 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 계급을 항상 세로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을 보시면 주인공인 기우가 처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에 비가 오면 가족들이 밤에 몰래 하강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급 문제를 다루는 시각적인 톤인 거고요. 그다음에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것은 말의 맛인데 한줄평을 쓴다는 건 어쨌건 약간 수사학의 영역이고 문학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명징하게라는 말 대신에 명확하게라고 쓰면 그 말 맛이 안 나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플로베르 같은 사람이 일물, 일어설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괜히 했어. 넘어가자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잠깐 눈동자가 흔들리죠. 어찌됐든요. 저거 너무 나갔는데. 어쨌건 제 얘기는 명확하게라고 하면 안 오는 말에 맛이 있는데 이것은 명징하게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다음에 직조한다는 말은 앞에 상승과 하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미학적인 원칙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는 직조하는 거죠. 직조기로. 짜는 거, 가로줄과 세로줄로. 신랄하고 처연한이란 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신랄한데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봉준호 감독쯤 되면 대한민국의 탑 감독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지 않고 신랄하게 계급 문제를 말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보고 나면 굉장히 처연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대조적인 감독을 붙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계급 우화.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계급인데 그걸 우화적인 방식을 가미했다. 이런 거예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듣고 보니까 억울함 전문이 있어요. 네네, 저는 뭐 듣고 보니까 괜찮죠? 네.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좀 많이 써놓다 보니 평론이 예를 들면 어렵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축약적인 한줄평 같은 걸 쓰다 보면 한자어에 가장 뛰어난 거는 조어력이거든요. 순 우리말을 썼을 때 말이 길어지는 거를 한자어로 쓰면 상승, 하강, 명징, 직조 이런 말을 쓰면 어렵게 들리지만 여전히 억울해서 아직도 억울해. 그래서 어렵게 들리지만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세 줄 될 게 한 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한 줄 평을 많이 쓰셨지만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썼다. 한 줄 평은 뭐가 좀 있을까요? 물론 기생충이죠. 농담이고요. 상승과 하강.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후드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후드. 보이후드는 영화를 실제로 12년간 찍었거든요. 그래요? 매년 일주일씩 해서 12년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된 12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로 성장하는 게 영화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도 처음 캐스팅할 때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패트리샤 아케트 씨 향후 12년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전화했대요. 그 영화를 보면 소년이 20살이 될 때까지를 바로 눈앞에서 2시간 동안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한 영화죠. 야, 이것도 봐야겠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이제 상승과 하강으로처럼 머리에서 이렇게 막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 끝에 만드는 한 줄 평이 있고 보고 나면 1초 만에 툭 나오는 한 줄 평도 있어요. 이게 1초 만에 툭 나옵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내가 되었나 이런 한 줄 평을 제가 썼는데요.
그걸 딱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자기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나. 걸후드, 보이후드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게 보이후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야 보이도 봐야겠다. 지금. 이것도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라요. 제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평론가 아무리 이제 직업이 영화 평론을 하시고 영화를 봐야 되지만 이게 재미없는 영화를 이게 또 막 이런 것도 어떻게 그냥 봅니까 그냥? 네. 재미없는 영화도 이 씹는 재미로 보는 게 있어요. 씹는 재미. 네. 아. 네. 보통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영화 재미없으면 막 화나잖아요. 네, 못 보겠어요. 예. 저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이모저모 이렇게 씹을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플롯을 가지고 씹을 수도 있고 연기로 씹을 수도 있고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네. 속으로는 이제 한탄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도 네. 재밌어요. 그래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못 만들고 다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영화들도 거기에 다 진심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진심을 통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약간 약한 재능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에 다 진심이 있어요. 어찌됐든 직업이시기 때문에 애써 많은 분들이 만든 작품을 말 그대로 혹평을 하실 때 이게 또 인간적으로 또 좀 약간 갈등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있지 않으세요? 영화계라고 하는 데가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요. 할리우드도 그래요. 이 좁은 데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면 사실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친하고 이러진 않아도 최소한의 이제 다 안면도 아시죠.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작이 제 입장에서 평론가의 양심으로 별로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별로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해야죠. 그럴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뭔가 하면 영화계에서의 우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자. 영화계에서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제 직업 윤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우정은 그냥 영화계 바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독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칭찬할 때도 막 과하게 해요. 근데 말이라는 건 저절로 에스컬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해버릇하면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고요. 가급적이면 독서를 저도 하긴 하지만 안 하려고 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나온 작품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지 그 작품을 만든 감독 자체가 무슨 예를 들면 요즘 뭐 술 먹고 다니니 꼴 좋다 예를 들면 혹은 뭐 누구랑 친하더니 영화가 망가졌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개인 평가가 아니라 감독의 작품 세계 혹은 지금 나온 그 작품만 평가하려고 하죠. 작품은 그냥 작품으로만. 네. 이게 별점에 또 기준이 있습니까? 뭐 3개, 4개, 5개. 당연히 어떤 무슨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강박적인 부분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커다란 좌표평면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제일 작으면 제 경우에는 별 1개거든요. 네. 만점은 5개거든요. 예. 그럼 중앙값은 평균값은 3개잖아요. 네, 3개죠. 이게 약간 전기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저는 별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딜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 정도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추천입니다. 네. 추천. 네네. 4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제 입장에서는 강추드립니다고 4개 반이면 와 진짜 좋아하고 5개는 못 일어나겠어 이런 거. 5개는 못 일어나겠어요. 먼저 집에 가 뭐 이런 거. 먼저 집에 가.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별점을 주신다면 무조건 5개죠. 진짜? 그래? 야, 못 일어나겠어. 네, 못 일어나요 나. 네네. 혹시 뭐 유재석 씨를 뭐 한 줄 평이 가능합니까? 너무 웃긴다. 유재석 씨는 사실 한 줄 평이 한 100개쯤 나오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 온 세상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사실 윤우님 칭찬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일인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뵀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방송에 나가보면 진행자분들이 사실 게스트인 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진행자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니 저는 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평론가님 얘기를 귀로 듣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생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귀. 이 책에 이런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예.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을. 이게 또. 그래서 유퀴즈도 그냥 유귀즈라고 바꾸면 어떨까? 유귀즈. 어차피 귀가 좋으시니까. 유기즈. 네. 발음, 당신의 기록. 유기즈. 발음이 또 이쁘잖아요. 아 좋네요. 유기즈. 유기즈. 유기.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또 엄청난 수집광이시래요. 지금 책이 2만 권이요? 네네. 도저히 이제 집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침대 밑에까지 책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오래 준비를 해서 좀 큰 데를 얻었어요. 60평? 크죠? 개인이 쓰기에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와 책이 2만 권이면은 이게 지금 뭐 제일 이제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있는 경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2만 권쯤 되다 보면.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사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꽂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게 몸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몸의 심리학 옆에 넣어야지 하고 딱 꽂으려고 보면 거기에 바로 그 있어요. 그 책이. 꽂는 순서니까. 그럼 정말 괴로운데 정말 나는 안 돼. 이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는구나 했는데 김윤식 교수라고 계세요. 문학평론가이셨던. 그분은 집에 책이 있는 걸 아는데 또 책을 살 때가 있대요. 왜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한 케이스이신. 네. 그분은 저보다 더. 이거 뭐 네. 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찾느니 한 권을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분이 계시니까 나는 아직은 괜찮다. 영화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네. 언제 다 합니까 그거? 언제 다 해요? 인간관계가 망하면 됩니다. 네. 나머지를 다. 간단 명료하다. 예.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군요. 모든 인간관계 망가지면 됩니다. 예. 네. 아니 여기가 또 끝이 아닌 게 CD가 10,000장에 DVD가 5,000장. 그 외 물건까지 해서 이게 4만 개가 넘는다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 소장품 몇 가지를 좀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네네. 네네네. 이거 먼저 할까요? 복싱글로브는 네. 이건 실베스터 스탈론이 사인한 권투글러브. 네. 그러니까 로키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샀습니다. 하신 거예요? 요거는 샀어요. 네네. 이거 샀어요? 네, 실제로 실베스터 스탈론을 만나기도 하고 악수도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런 걸 준비를 못 해가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매를 통해 샀어요. 요건 또 뭡니까? 이거는 직접 받은 건데요. 음. 보시면 우산인데 강동원 씨구나. 정확하게 하시네요. 강동원 씨인데 저는 강동원 씨를 떠올리면 우산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때 유고. 그렇죠. 그때 유혹이 제일 먼저지만 그거 말고도 우산이 나오는 영화를 무려 4편이나 출연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가 강동원 씨를 만나러 갈 때 일부러 이런 걸 샀고요. 앞으로 우산 영화 찍을 때마다 와서 한 칸씩 찍어주겠다. 해주시겠다고. 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역시 직접 받은 건데. 비트! 네, 바로 그 비트가 정우성 씨고요. 네. 영화에 실제로 그 전설적인 비트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예요. 같은 기종. 그걸 이제 제가 구해서 샀고요. 재밌게도 그 영화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이건데 꿈이 있었다로 바꿨어요. 긍정적으로. 맥가이버 칼입니다. 네. 예. 재밌는 건 진짜 맥가이버가 사인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리처드 딘 앤더슨이 맥가이버 칼에 사인한 맥가이버 칼. 이거 리차드 딘 앤더슨 맥가이버 맥가이버 칼. 빰빰빰빰빰빰. 예. 잘 아시는. 맥가이버 칼에다가 맥가이버가 사인을 한. 네. 이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샀습니다. 네. 평상시에 라면 먹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라면 드시면 이런 거 경매로. 이거 라면 굉장히 오래 가치가. 먹어요. 예. 네, 이거는 오늘 윤우님 사인. 예. 그럼 지금 살짝 뭐 그렇게 그럴까요? 하시면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민하다가 역시 마이크 아니신가 해서 야, 이건 제가 또 굉장히 또 영광이네요. 이게 2021 오늘이 3월
아, 오늘 이게 또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월급 받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참. 저 또... 이제 가도 되죠? 예? 다 했는데 뭐. 퀴즈는 푸시고 또 해죠. 가세요. 예, 오늘 뭐. 처음부터 부탁드리면 어려우니까 이제 조세호님도 제가 다음에 뵙는. 소장한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혹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그 일반적으로 같이 있다고 하는 건 비틀스 4명이 모두 사인한 1965년도 공연 티켓이 있어요. 이야. 그거는 정말 얻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돈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 네 분이 다 사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 1965년도. 쉐이 스타디움이라는 공연을 한 건데 그게 락그룹 역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거예요. 공연 자체가 중요한 데다가 그 공연에 4명이 다 사인이 돼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혹시도 이게 한 세기 정도 지나면 이 윤우님이 사인한 세계 유일의 마이크 이렇게.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평론가님이 진짜 죽기 직전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어떤 영화를 좀 보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루라면 영화 안 볼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도 보셔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 매번 달라지는데요. 그런 가정을 하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네.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일본 감독인데요. 네. 지금 최근 영화는 송강호 씨랑 아이유 씨를 해서 지금 영화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건 그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초기작이 있는데 그 영화가 결국은 한 가지 질문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영화예요. 그 질문은 당신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 해서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기억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행복한 기억이 몇 개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참담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요.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영화. 알겠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 줄 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자주 생각하는 거라서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그렇게. 네. 어차피 인생 전체는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고요. 인간이 그나마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알 수 없죠. 그런 생각.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원래 소리가 나는 화살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중국에서는 이것을 허공에 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해 오늘날 이것은 사물의 발단이나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효시. 이거 뭐 한 문제 한 3분의 2쯤 읽으니까 굉장히 빨리 일단은 대답을 효시. 해주세요. 야, 이거 자, 효시 정답입니다. 어우, 야. 자,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오늘은 5는 네, 하나 뽑는. 예, 앞에 세 분도 가져가셨거든요. 공기청정기. 야. 네. 그리고 작업실에다 주셔야죠. 야, 근데 오늘은 사이즈가 오늘은 요거 새로 나온 거 다 주신대요. 이거 최신형이 아니에요, 이거.